안녕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VIK 이철이죠. 이철과 관련돼서 MBC와 채널A 기자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시죠. 이거는 2019년 12월 9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청와대 검찰 전쟁의 승부, 휴대전화는 알고 있다. 여기서 휴대전화는 최근에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아이폰이죠.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이부는 12월 2일 숨진 A 수사관의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었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를 압수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의 참고인이었던 A 수사관은 12월 1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사를 3시간 앞두고서 서초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A 수사관, 나중에는 백모 씨로 밝혀졌습니다만은 이 A 수사관의 휴대폰, 그 아이폰을 두고서 검찰과 경찰은 격렬한 전쟁을 벌입니다. 경찰은 검찰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바로 그 문제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은 아이폰의 비밀번호 해제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불과 이틀 전입니다. 올해 3월 31일 숨진 수사관 아이폰, 그 휴대폰 잠금이 풀렸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 진실도 풀릴까 하는 기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기사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A 수사관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께 면목이 없지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백모 수사관의 자살과 관련돼서 그것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자살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백모 수사관은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비서관이 꾸리고 있었던 특별수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하명 사건에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추론은 오히려 울산 하명 사건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백 수사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밝혔을 때 벌어질 후폭풍들,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더 강하게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 수사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가족의 안위를 부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30일 날 잠금 해제 보도가 뜨자마자 불과 이틀 후입니다. 바로 문제의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 채널A 거래 보도 나오자마자 감찰 운땐 추미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을 감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감찰하겠다는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채널A 법조팀 이아무개 기자는 지난달 22일 현재 불법 투자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의 지인인 A씨를 채널A 본사에서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언급하며 녹취록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BC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은 이 기자와 검사장 B씨가 나눈 통화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거나 검찰 수사팀에 이 전 대표 입장을 전달해 주겠다는 대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채널A 기자는 돈이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검사장 B씨가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다고 말하는 등
검사와 기자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마자 최광욱 열린민주당으로 출마했죠. 이 사람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입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MBC 보도 검언 유착 빨대는 바로 그놈, 누군지 다 아는, 누굴까요?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채널 A 측은 검찰의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 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내용을 MBC가 받아 보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철의 지인과 채널 A 기자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장면이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내용을 MBC가 받아 보도했다는 것. 물론 몰래 녹음하는 건 지인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촬영은 그렇지 않았겠죠. 이 내용을 봐서는 MBC가 촬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 지인과 채널 A 기자의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A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뭐라고 있어요. 한번 와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 이런 생각이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이게 저거 이퀄 등호기호 이게 검찰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지인 앞에서 채널 A 기자가 읽은 녹취록입니다. 검사장과 채널 A 기자 간의 통화 내용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 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돈이야 어차피 추적하면 드러나니까 가족이나 와이프 처벌하는 부분 정도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검사장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채널A 기자가 지인에게 보여준 듯합니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저희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 이것은 거기서 인용된 바로 그 검사장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인용된 그 검사장은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A 기자는 충분히 검찰과 협의를 할 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수는 있어요. 검찰하고요? 지인이 물었겠죠. 네, 검찰하고. 협조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보다 더 죽어요. 이렇게 하면 실형은 막을 수 있어요. 가족은 살릴 수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그러니까 검찰은 저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진짜 하나도 생각 없이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어주셔야 돼요. 대표님께서 불어줘야 되고 솔직히 징역 14년에서 더 안 좋게 될 일만 남았어요. 살릴 걸 살려야 된다. 뭘 살려야 되냐. 그런 것들. 가족을 살릴 것이냐. 이런 대화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철이 VIK 대표이사였습니다. 또 VIK는 신라젠에 투자한 것과 관련돼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신라젠은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은 VIK 대표 이철은 이미 VIK 관련된 횡령죄와 관련돼서는 이미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바로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겁니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돼서 이철이 현재 수사 중인데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철의 형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채널A 기자는 하는 겁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라. 검찰이 원하는 것은 유시민 같은 이런 단서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유시민을 수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이철 입장에서는 물론 여기서는 이철도 아니고 이철 지인입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굉장히 이 내용은 비밀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철이 아닌 이철의 지인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철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기가 이 수사를
피해서 더 이상의 형을 안 받기 위해서는 이 수사에 대한, 신라젠 수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검사나 그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장, 이들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누굴까요?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었던 것이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신라젠 사건은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일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남부지검장이 될 겁니다. 남부지검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검장 송삼현입니다. 한동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62년생이고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순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교는 한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82년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봐서는 82학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남부지검장으로 간 것이 2019년 7월 31일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검찰 학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의 주요 라인들을 다 잘라버렸죠. 좌천시키고 멀리 보내고. 그래서 한동훈이 현재 부산 고검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1월 10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 7월 31일 날 남부지검장으로 와가지고 현재도 남부지검장으로 있습니다. 이걸로 봐가지고는 윤석열 최측근은 아닌 듯합니다. 최소한 지금 정권이, 현재 정권이 송사면에게 남부지검 검사장, 신라젠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부지검 검사장으로 남겨놓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확인해 볼까요?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1월 13일이군요 2020년 1월 13일 날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한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 현재 열린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양력 한번 봅시다. 공직기강 비서관 재임 기간이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송사면 검사장의 부임 날짜, 이 바로 공직기강 비서관 재임 시절입니다. 더더군다나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군요. 자,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철 입장에서는 만일 신라젠 수사로 인해서 자기가 또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로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남부지방검찰 검사장입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부지검 검사장입니까? 아니면 저 밑에 부산고검 차장검사입니까? 더더군다나 만일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의미화한다면 최소한 송사면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송사면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반드시 듣는 사람이다, 측근이다, 이런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철은 지금 채널A 기자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채널A 기자가 만났다는 그 지인, 아직까지 변호사인지 아닌지 정체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재하는 방식이나 내용, 무엇 하나 합리적이지 않고 무엇 하나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취재를 했을까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MBC는 채널A 기자와 이철의 지인이 만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채널A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방송이 TV조선 재승인 보류, 채널A 추 결정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널A가 방송을 하는 허가와 관련돼서 재심의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3월 26일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채널A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당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채널A는 방송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겁니다. 자, 이 날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서면으로 진행된 15차 전체 회의에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서면으로 진행된 전체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채널A 재승인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A 경우
2.95점으로 기준 점수를 넘겼고 과락이 없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되겠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이 이전에 충분히 이 심사 보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도 있었다는 정황인 겁니다. 그날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자료를 놓고서 갑론을박하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심의 보류가 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채널A는 매우 궁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26일 승인 보류를 앞둔 채널A가 기자 한 명을 시켜서 22일, 바로 4일 전이죠. 22일 이철의 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인이 만나는 장면은 MBC에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은 채널A 기자가 한 얘기를 녹취를 합니다. 이건 모두 사전에 계획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채널A 기자는 이철의 신라젠 사건과 관련돼서 이철에게 편의를 봐주겠다 하면서 검찰이 원하는 무언가, 유시민이든 뭐든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철한테 제시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듯한 검사장의 녹취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검사장은 실제로 신라젠 사건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은 송삼현으로서 윤석열의 측근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MBC가 이것을 보도하자마자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 보도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던 최강욱이는 이것을 검언 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오히려 저희는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청와대 검찰 전쟁의 승부, 휴대전화, 아이폰은 알고 있다. 그 아이폰이 3월 31일 드디어 검찰이 그 아이폰의 비밀장치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담긴 백 수사관의 진실, 또 울산 하명 사건의 진실 드러나는 것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에 압박을 느낀 현 정권에서 혹시 이 아이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기획한 또 하나의 트랩이 아닐까요? 채널A, 이철, MBC 혹시 셋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오늘의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